한국은행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75% 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다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라 다음 달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9%로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불황 속에서 물가만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8월 0.25%포인트 올렸기 때문에 연속 인상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까요? 일단 0.75% 현행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중국의 헝다그룹 사태가 있고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 등 글로벌 불안 요소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이유들도 현 수준을 유지하는 배경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일시적인 속도 조절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이 8월에 금리를 올리면서 했던 이유가 크게 세 가지였었죠. 가계 부채가 굉장히 심각하다.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그리고 세 번째가 집값 상승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이 세 가지 요인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한국은행이 8월에 한번 올리고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예견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금융통화위원회가 10월과 11월 두 번밖에는 없거든요. 네. 12월에는 없으니까 어쨌거나 10월에 한 번 더 올리거나 11월에 올리거나인데 10월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악재뿐만이 아니라 금융시장이 요즘 좀 흉흉합니다. 네. 코스피가 3,000도 깨지고요. 2,900선도 위태위태해 보이고 뭐 조금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채권 시장도 지금 국고채 3년물, 10년물 금리가 굉장히 오르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급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시적으로 일단 10월은 또 아니고 또 두 번 연속 금리 올리기도 좀 부담스러웠겠고요. 거의 11월은 확실시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11월 첫째 주에는 미국의 11월 FOMC, 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게 되는 아마 여기에서 이제 테이퍼링의 방향성도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확인하자는 움직임이 함께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7명 가운데 2명은 당장 0.25% 올리자 네. 이런 소수 의견도 냈다고 하고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추가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 시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네. 다음 달 0.25%포인트가 더 올라서 네. 1%대 기준금리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저는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당초에 한국은행이 말했던 가계부채라든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집값 상승을 고려했다면 실은 어제 그냥 또 올렸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아마 하는 쪽에서는 11월에 있는 미국의 FOMC 결과를 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월에 금리 인상, 추가 금리 인상은 네.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고 지금 문제는 이주열 하는 총재가 무슨 얘기를 했냐. 현재 같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유지된다면 이제 내년 초에도 추가적인 금리 아하. 인상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전, 3월 대선전 1, 2월에 네. 아마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셨는데 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다음 달에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내년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이라는 것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또 하나가 이제 공급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수요와 공급 중에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나오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네. 그렇다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인플레이션은 전 세계적인 이슈고요. 미국이 또 어쩔 수 없이 여기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11월 첫째 주입니다. 그때 미국 역시도 테이퍼링, 기존에 돈을 풀던 것들을 서서히 회수하는 이런 것들을 본격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공포의 배경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에너지 글로벌 가격이죠. 공급망 병목 현상, 에너지 가격 네. 상승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건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세요?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계속 언급이 되는 게 이제 글로벌 생태계, 공급망 생태계가 망가졌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터지면서 원래 뭐 공장이 멈추고 이러면서 수요와 공급 중에 공급이 못 쫓아갑니다. 가령 대표적인 예가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차를 못 만들면서 차가 부족하니까 중고차 가격이 급등한다든가 이게 첫 번째 이유고 실은 저는 두 번째가 더 크다고 보는데 지금 국제 유가 상승, 석탄 가격 상승뿐만이 아니라 전체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다 오르면서 우리가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네. 물가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겹치면서 지금 물가가 무섭도록 오르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점들이 지금 가장 세계 경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네. 그렇다면 물가 상승과 경기 위축이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유가만 보면은요. 이렇게 국제 유가가 뭐 거의 7년 만에 80달러를 높고 하면 실은 이 유가의 실물의 상대인 달러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 달러 약세가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무엇이냐? 네. 유가도 오르는데 달러도 굉장히 강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건 결국 뭘 의미하느냐? 시장은 이제 유가가 오르면서 물가가 오르겠고요.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따라 오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미디에 선반영하는 그러나 실물 경기는 못 쫓아갈 거라는 것을 실은 시장은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경기는 점점점 나빠지는 70년대 오일 쇼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한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저는 국제 유가라고 봅니다. 여기서 지금 기름값을 잡지 못하면 물가는 계속해서 튀어올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금리 인상, 또 시중금리 상승에 대한 걱정 또 할 수밖에 없겠고요. 이것이 비폭탄, 이 부채를 건드리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주식시장이 열리고 계속되겠지만은 이 유가를 못 잡는 한 이런 어떤 악순환의 고린을 우려는 더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어제 장중 한때 1,200원대를 맞습니다. 돌파했고 네. 삼성전자, 7만 전자는 6만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짧게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삼성만 일단 보게 되면요. 수급 재료가 다 안 좋습니다.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램, 메모리 반도체가 12월을 정점으로 완전히 꺾인다라는 그런 전망이 좀 지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수급으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를 안 받아주는 이런 형국에서 가장 시총 비중이 큰 삼성전자가 하락하면서 6만 9천 원으로요. 전체 코스피까지 끌어내리고 있는데 아마도 이런 것들이 현재 시장의 단적인 모습. 이러다가 계속 비용만 축내는 인플레만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